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지금 닷새째 날을 보내고 있고 시시각각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7일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지금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오늘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두 분 평론가의 좀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일단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아마 숨죽여서 이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세 가지 특징 가진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80년 서울의 봄. 우리가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익숙하실 텐데 80년 서울의 봄 이후로 45년 만에 발동된 이 비상계엄이라는 걸로 이렇게 촉발된 거거든요. 결국 비상계엄의 어떤 위헌성, 불법성 때문에 오늘 이 세 번째 탄핵안이 올라가게 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렇게 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사실상 조금 부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첫 번째 노무현 탄핵이라든가 두 번째 박근혜 탄핵 때는 그것이 첫 번째 탄핵이 이 소추가 됐을 때 바로 토가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사실 저는 오늘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약간 조건부 부결로 보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대로 만약 탄핵이 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진 어떤 탄핵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10여 개의 어떤 범죄 혐의를 갖고 계속적으로 재판 중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고 두 번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면 조국 의원에 대해서도 아마 정치적 사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탄핵 이후의 어떤 벌어질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국민 사과회견을 하고 나름대로 본인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 수습 방안을 제출했거든요. 당과 어떤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전국 안정에 대한 방안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어떤 이선 후퇴, 그 다음에 어떤 조기 퇴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이라는 즉각적인 직무정지도 중요하지만 탄핵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전국 수습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더 대통령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이 있지만 그것도 함께 나눠 가지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조금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부결한 게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어쨌든 지금 작년 8년 전에 2016년에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8년 뒤에 12월 이 보수 정당에게는 상당히 잔인한 달이 되는 12월이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2월에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도 비극적인 사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12월 7일 앞으로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헌법을 수호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준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 파괴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요건에 맞지도 않는 계엄을 선포해서 온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도 말로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지만 사실상 책임진 것이 없고 이것을 국민의힘이 떠밀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당연히 탄핵을 통해서 빨리 직무를 집행 정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사실상 표결의 대다수가 불참함으로써 내란의 동조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잠시만요. 지금 우원식 의장의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세계가 이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파괴자 그리고 이런 파괴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의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시고 있고요. 하지만 헌법 수호자는 누구인가? 바로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사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놀라셨는데 대다수가 국회로 달려가서 야당 의원과 보좌진 분들만 아니라 이른바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과정을 막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어지고 계엄의 효력이 사실상 정지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과연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이런 뜨거운 마음이 식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 직전까지 여의도에 있다가 왔는데요. 국회의사당 앞에서부터 색강역까지 수백 미터의 모든 거리를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찬바닥에 앉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는 것이 바로 국정을 바로잡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촉발점이 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분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옆으로 이제 자료 화면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본회의장,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도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당 의원실을 찾아가서 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탄핵안 표결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는 2004년 3월 이 국회에서 이 표결이 탄핵안이 표결됐을 당시 저도 그 국회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수라장. 그리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시에는 정말 싸늘한 침묵이 흘렀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국회 표정이 가리키고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의 국회 표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헌법 기간인 것을 잠시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거듭 강조를 했듯이 아예 표결에 불참한다라는 것은 당론이라는 이름에 숨어서 본인이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도 하지 않는 것이며 전 세계의 이 많은 과정이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많은 국민들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를 해서 투표에도 참여해달라 호소하고 있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전화를 꺼놓거나 한 곳에 모여서 서로 가지 말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의원답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특히 이 탄핵이라는 것이 과연 야당만의 주장인가 아니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지는 이미 여론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심을 배반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힘의 이 당명에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늘의 국회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원칙 국회의장이 말씀한 것처럼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당하게 투표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호소들이 막히지 않는 상황인데 저는 보면은 이번에는 국민의힘 원내를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어떤 전략이 맥혔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국회 이 본회의장 계속 남아 있다 보면 국회에서 퇴장하는 이 투표 방식을 취했는데 만약 네. 국회의장이 남아 있게 되면 상대 배신자 프레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서 가면까지 본회의장에 남아있을 강심장 의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추경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원내 지도부가 나름대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조금 무리수긴 하지만 지능적인 전략을 좀 짰다고 보이고요. 저는 저 투표 방식 전략이 계속 오래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원식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투표가 만약 불성립하게 되면 네. 민주당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탄핵안을 계속적으로 발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또다시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때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탈표가 두려워서 그런 방식을 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할 것인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들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오늘 국민의힘이 이 탄핵안에 대해서 부결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 결국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급박스러운 상황에서 오늘의 탄핵 사태까지 이르렀지만 집권 여당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단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나눠가는 과정이 탄핵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어떤 전국 수습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 효과가 똑같은 이선이 후퇴하고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어쨌든 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이 새로운 어떤 고공대각을 구성한다든가 새로운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뿐이지 그 최소한의 시간을 벌이는 것뿐이지 이 탄핵이라는 부분들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탄핵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한 번 정도 아마 기회를 갖는 조건부 부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 책임 있는 자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